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따님분들 정체는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죠? 만족하시나요? 좀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예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니면은 예상보다 너무 낮아서.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성여고 국어가 조금 다른 학교랑은 좀 달라요. 1등급 컷이 70점 초반이라는 거를 조금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혀 진짜 어려운 시험이다. 그거는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따님분들 중에서 혹시 80점이 넘은 학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80점이 넘었다라고 하시면은 스스로를 조금 칭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가 이 점수 받을 줄 몰랐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인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게 해성여고 국어의 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는 70점 이상을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물론 80점 이상 받고 90점 이상 받는 학생이 있다면은 논외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재능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알고서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학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떤 좀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도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써놨는데요. 요거 이제 뭐냐면은 작년 중간고사, 요거는 올해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문항수고요. 요거는 글자 수예요. 그래서 글자 수가 26,000자 정도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글자 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방금이랑 똑같은 작년 중간이고요. 작년 기말입니다. 이제 글자 수가 올라가죠. 다 계속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똑같은 경향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시험이 어려졌다가 아니라 범위가 이제 성격이 좀 바뀝니다. 지금은 현대시랑 문법 위주고요. 기말 넘어가면은 소설이랑 그리고 문법 위주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지는 건가 라고 할 때는 아이들의 강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3.7점, 3.8점이 최고점이고요. 그게 지금 8문항이 출제가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저거 다 제껴도 1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다 틀리고, 아니 다 틀린 게 아니라 8개 다 버리고 나서 저 8개 그냥 한 줄로 찍으면 한 개는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1등급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버려도 된다라는 거를 어머님들은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되는 시험이고요. 아이들한테 이거 맨날 말해도 애들이 그냥 열심히 처음부터 다 풀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되게 쉬운 문제 다 틀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이번에 70점 초반이 1컷이라고 아이들이 좀 말을 해줬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아마 지금이 제일 낮을 겁니다. 아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말 그리고 2학기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1컷은 조금씩 늘어날 거고요. 만약에 문법이 추가가 안 되는 시험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1컷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1년이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가면은 이번에 1컷이 99.4인가 그랬어요. 문항만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좀 난이도를 실패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문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게 좀 확실하다고 좀 전 생각하거든요. 조금 다 보여드릴 것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근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오늘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 3.8 굳이 안 풀어도 된다. 그
중에서 한 2문제만 찍어서 마치고 나머지 문제 다 맞히면 1등급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는 문법에서 변별력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항들이 문법에서 한두 문항씩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키워드가 아니라 이 부분이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범위로 잡히지 않았던 작품들을 세트당 한 지문씩은 무조건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느려지고 마지막에 문법 쉬운 문제 다 못해요. 애들이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세트 지문이 한 지문에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세트당 1개, 3개라는 거는 전 세트가 외부 지문 관련 문제인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아이들이 어려웠던 거는 외부 지문이 좀 많았다. 근데 그게 아이들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능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80점 넘어가는 친구들은 진짜 뭔가 원래부터 국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모의고사 잘 풀고 그랬던 친구들은 쉽게 넘어가고 문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잘 못 읽어내는 친구들 그리고 국어 자체에서 문학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점수를 받으면 40점, 50점, 60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험에서 좀 키워드는 외부 지문이 좀 많았다. 근데 이거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해석록은 항상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부 지문 1등급을 결정했다. 외부 지문 관련 문제가 24.5점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 제껴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70점 초반을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제껴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그게 쉽지가 않다는 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만들면서 아이들한테 수업 때 얘들아 이거 왜 틀렸니 이거 말하려고 좀 만든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문제 해설보다는 시험 경향 쪽에 조금 더 말씀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건 이제 3.7점짜리 문제고요. 이 친구 이제 2.9점짜리. 그러니까 딱 차이가 나죠. 얘는 되게 쉬운 문제. 외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쉬운 문제. 근데 3.7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어렵냐라고 할 때 다른 지문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3.7, 3.8을 무조건 제껴라. 그건 솔직히 위험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풀면서 다른 것들을 못 풀 바에는 그냥 제끼는 것도 괜찮다. 요거는 좀 쉬운 문제다. 주제에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험 범위 작품이거든요. 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었다. 라는 게 좀 기준이고요. 이제 뒤에 부분은 아이들이 좀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분명히.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좋지만 시간 많이 써서 맞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거 풀 시간에 그냥 다른 거 두 문제 더 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선지들을 보시면은 선지가 상당히 길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은 보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번에 모의고사 질문 중에서 합법과 작문 질문이 이제 시험 범위로 나와졌는데요. 합법과 작문의 개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길게 아이들 시간 배수를 넣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외부 질문 넣어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죠. 읽어야 될 범위가. 그래서 외부 질문 대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일단은 제가 추구하는 거는 틀릴 문제를 맞아야 될 문제를 다 맞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그것만 잘해도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독해력도 독해력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안 쓴 게 뭐냐면은 그 시험 범위에 나온 지문들로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맞자가 일단 0번 목표 0번 근데 그게 된다 난 시험 범위 작품들 많이 풀어봤고 틀리지 않아 단계로는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독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렇게 체크한 부분이 다 답의 근거거든요. 그 답 근거 보면은 거의 다 주제랑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주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한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이 아니라
표현이나 형식 같은 개념어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내용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개념 적용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거, 형식을 가지고 푸는 거, 이 두 가지를 더 집중을 한다. 일단 영어는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험 범위에 잡혀있는 친구들을 답하는 게 목표고요. 그거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시작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테스트를 보거든요. 시간 제한 테스트를. 근데 그거를 그냥 클리닉 때도 외부 지문 같이 결부 시켜가지고 좀 시킬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좀 조심스러운 게 아이들의 상태를 좀 보고 0단계가 안 되면은 그거보다는 그냥 했던 거 복습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좀 괜찮다. 좀 이것까지 할 만하다 싶으면은 외부 지문 대비도 좀 시킬, 빡세게 시킬 자료나 커리큘럼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법. 1등급을 결정한다. 당연하죠, 이게. 시험 범위 100점 중에 40점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1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그래서 이게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설이 들어갔을 때 읽어야 될 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점점 좀 줄어들다가 여기서 탕 들어가죠. 여기서. 작년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언제가 제일 등급이 높았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쉬웠을 것 같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언제가 제일 쉬웠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갈리거든요. 근데 계속 힌트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문법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왜 늘어나냐면 문법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 안 들어가서 독서 들어가고 막 소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읽어야 될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등급 컷이 80점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에 좀 많이 취약해요, 실제로. 문법 대비만 잘해도 해동이고 1학년은 거의 다 절반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는 건 뭐냐면은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덕지덕지 붙는 조건들 붙고 막 처음 보는 글들 막 붙고 그런 것들로 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3.8점짜리 문제가 이 정도고요. 3.7점짜리, 3.8점짜리 문제가 이 정도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3.8점의 이유는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개념을 건드렸기 때문에 3.8점이고요. 아이들이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린 거는 시간이나 2.9점, 2.7점, 3.6점 그런 것들을 많이 틀렸다. 그 앞에 외부 지문이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높은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목표는 기본 문항에서 틀리지 않기. 요거만 돼도 1등급, 2등급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진짜 쉬운 말인데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정말 기본만 충실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일단 목표는 이렇게 잡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세 번째 포인트죠. 외부 지문 그리고 문법.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시간계획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해동여고 시험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지문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 끌기예요. 시간 끌기가 뭐냐면은 요건 이제 시험 범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보기. 보기를 적용해가지고 외부 지문 나왔고요. 이거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점수 때는 몇 점일 것 같으세요? 당연히 3.8점이겠죠? 이거 안 푸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진짜 이 정도면은 그냥 아이들한테 시간 써달라고 지금 그런 의도거든요. 이거 풀다가 한 7분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얘도 처음 보고 얘도 처음 보고. 얘도 처음 보진 않지만 이게 뭐였냐면 이번 3월 학평 시험범위 추가된 거거든요. 3월 학평이 아이들이 이거 시험범위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친구들에 의해서 어떤 친구들에 한해서는 얘도 외부 지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분이 좀 필요한 시험이에요.
이거를 아이들이 지금 시험지를 봤는데 이거 맞힌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맞췄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게 맨 마지막 장은 다 틀렸어요.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장 극단적인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한 이렇게 쫙 펼쳐 놓더라도 한 여기서 끊겼거든요. 여기까지 나왔죠. 아까 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적죠? 3.2점입니다. 그래도 보기가 상당히 길어요. 지문도 길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외부 지문일 수 있는 학평 지문이었습니다. 읽어서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트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시간 빼는 문제. 그런 것들이 해석요구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유형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특이한 문제였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이번 시험 범위 작품이고요. 계속 교과서 작품으로 아이들이 중요하게 달달달 알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 3월 합평에 독서 지문이거든요. 독서 지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외부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 아이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시간 주고서 이거 읽고서는 풀어봐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 80%, 90%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시험장 안에서의 좀 압박감이라든지 아니 이거 뭐야 리버가? 뭐 이로? 내가 모르는데 좀 당황스러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눈을 좀 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거를 다시 주면은 아 내가 왜 틀렸지? 그럴 문제. 딱 여기 찍고서 풀면 되거든요. 여기 그냥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좀 어렵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추가가 됐을 때 아마 이제 기말 때도 추가가 될 거예요. 6월 학번이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한다든가 그것도 문제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지금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나와야 되는 지문은 안 나왔거든요. 되게 어려운 지문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거를 좀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지문 안 나왔습니다. 그냥 화작지문 되게 간단하게 그거 나왔어요. 이게 지금 되게 계륵인데 길게 나왔을 때가 아이들이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시험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까라고 할 때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조금만 보조해줘도 잘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렸지만 80점 넘어가는 친구들은 그냥 옆에서 질문 받아주고 하면은 외부 질문 잘 풀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제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친구들은 60점대, 50점대, 70점대?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게 3등급, 애매하게 2등급인 친구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자료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강의 자체 교재고요. 과제 5일차로 세분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정리한 자료가 나가고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문제 풀어라 라고 안 하고요. 제가 정리한 거 아이들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한 자료를 매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질문 같은 것도 좀 괜찮다면 아이들이 괜찮다면은 좀 같이 엮어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에 시험 총정리 자료를 올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과제 제공하고 공부해오면은 매주 테스트 보고요.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오늘 피드백 드리고요. 아이들이 클리닉 왔다, 어떤 클리닉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클리닉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이들이 좀 개별적인 게 편차가 되게 커요. 해석력이 특히 좀 그렇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해줘도 잘하고 그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진짜 하위권인 친구들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이 어떤 친구가 20점대 맞아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20점, 30점대. 지금 여기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 가면 아마 그 친구들은 5, 60점 맞을 거예요. 근데 해석력이 왔기 때문에
지금 방금 시험 보셨죠? 이런 시험을 푸느라 2, 3시험 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조금만 도와주면은 뭐 금방 50점, 60점 되거든요. 근데 50점, 60점에서 70점으로 넘어가는 게 좀 힘들어요. 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